피부 관리를 내가 좀 한다, 얼굴에 뭘 좀 바른다라고 하는 남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째는 이제 올인원을 쓰는 경우.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.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 낫잖아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스킨 로션 요 정도 바르는 거. 저는 요 정도만 해도 한 상위 20-30%에는 들어가지 않나 싶고, 그리고 마지막이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앰플이나 세럼을 쓰는 건데,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앰플이나 세럼이 많이 익숙하겠지만 사실 제가 처음 채널 시작할 때만 해도 남자분들이 거의 안 쓰셨는데, 요즘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앰플이나 세럼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혹시나 내가 올인원을 쓰고 있거나 기본템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스킨케어 총정리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, 확실히 레벨업된 제대로 된 스킨케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앰플 세럼류 기능별로 이렇게 좀 모아봤으니까요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진정 앰플류인데, 아마 대부분 이제 앰플이라는 거를 처음 입문하는 게 좀 이 진정 앰플류일 것 같아요. 여기선 크게 두 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, 진정 앰플 중에 제일 가벼운 거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세럼입니다. 요거 사실 그 스킨케어 총정리 기본에도 들어있는 앰플인데, 앰플이나 세럼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되고 끈적거리고 그런 사용감이 아니라 진짜 물처럼 나온 거여가지고, 이런 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름 많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진정 세럼입니다. 여긴 기본적으로 이제 진정에 도움을 주는 뭐 테카 이런 성분도 들어있지만, 탈리실산이라든지 좀 피지를 녹여줄 수 있는 성분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름 많은 피부 진정에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조합이다. 모공 막지 않는다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,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받은 세럼입니다.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거 비플레인의 시카테롤 앰플인데, 사실 요거는 출시한 지가 좀 됐고, 저랑 이제 저희 그 비그룸 카페 회원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잘 쓰시는 그런 앰플인데요. 확실히 저 주미소보다는 농축된 느낌이 많이 들고 좀 끈적이는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, 끈적이는 느낌도 사실 흡수되고 나면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약간은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도 좀 부족한데 붉게 달아오른다, 약간 이런 느낌에 딱 썼을 때 한 2-3일 만에 확 진정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 끈적이는 느낌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진정 앰플 1티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, 내가 지금 뭐 계절이 약간은 건조한 계절에 보고 있는데 진정 앰플 찾고 있다, 혹은 내가 뭐 수부지 복합성이다, 요걸로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 앰플인데요. 사실 수분 앰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피부에는 수분만 잘 넣어줘도 한 90% 이상 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. 뭐 좁쌀 여드름도 사실은 수분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, 속건조, 여러분이 선크림이나 화장품 커버로션 같은 거 바랐을 때 약간 뜨는 문제,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수분으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수분 앰플은 요게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. 토리든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고, 뭐 이거는 한 5-6년째 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추천도 많이 드렸던 건데, 수분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사용감 정말 나쁘지 않게 뽑힌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희 그 스킨케어 추천 기본템에는 요거 수분에다가 진정, 미백, 뭐 장벽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될 수 있게 키니드 제품을 추천드리긴 했는데, 완전히 수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토리든이 그래도 조금 더 뾰족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이제 나 앰플 세럼 이런 거 써보고 싶은데, 진정? 나는 별로 필요 없다, 내가 지금 속건조가 너무 심하고 좀 순하게 수분 넣어줄 제품 찾는다, 요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써봤는데 이거 끈적거린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아직 앰플 세럼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인데요. 사실 장벽이 약간 진정이랑 좀 겹치긴 하거든요. 장벽이 필요한 시점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피부 겉이 쉽게 붉어지고 피부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럴 때 추천드리는 건 DMCK 액토인 더마 부스터 앰플. 액토인이라고 쓰이는 성분이 건조해진 피부, 장벽 무너진 거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.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그런 거를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, 이번에 DMCK에서 이거 액토인 들어간 앰플이 나와가지고 흐르는 제형이긴 한데 유분감이 좀 있거든요. 겨울에 특히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, 내가 지금 뭐 장벽이 무너졌음을 느낀다,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도 써보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이거 추천 영상 올린 게 이제 7월이라서 아직은 여름이라 많이 쓰신 분들이 없을 텐데, 지금 뭐 비그룸에 올라온 후기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쓰고 되게 좋다고 막 후기 남겨주셨거든요. 피부 많이 건조하고 많이 붉어지시는 분들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니까 그럴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제품들인데, 사실 최근에 모공 총정리 한번 했잖아요. 다 보여드린 거라서 오늘은 빠르게만 좀 하면요, 가벼운 모공 앰플 이젠트리 하이퍼 나이아시나마이드 요거 추천드리고,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미백 성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, 그것보다도 이제 뭐 모공, 피지 이런 거에도 기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지금 20%란 뜻인데, 고함량을 이렇게 때려 넣어도 피부 자극이 좀 덜한, 그리고 여기에 뭐 징크 PCA 같은 성분이 피지 관리도 되는 그런 성분이어서, 모공 세럼에다가 입문하고 좀 가벼운 거 찾는다라고 하시면 요거 괜찮습니다. 사실은 매일 쓸 것까지는 아니고요, 한 주 3회 저녁 정도 쓰시면 딱 맞을 겁니다. 모공 앰플 중에 보습감 있는 거 닥터올가의 바쿠치올 앰플 요거 추천드렸었죠. 이젠트리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묵직한 크림 타입인데, 레티놀이라고 모공이나 뭐 안티에이징 이런 거 유명한 성분이 있습니다.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식물성으로 순하게 풀어내는 그런
그런 성분이거든요. 레티놀 이런 제품 썼을 때 피부 자극 좀 느낀 경우가 많았었는데 바쿠치올은 그런 느낌도 확실히 덜하고 구독자분들이 좀 예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바쿠치올이 엄청 유행할 때 0.00001% 넣고 바쿠치올 앰프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1% 들어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 보시면서 자극은 덜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함량입니다. 그리고 얘는 사실 안티에이징에도 약간 걸쳐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쓰시기 좋을 것 같다. 저 같은 경우는 복합성이라서 여름에는 요거 나이아신 쓰고 겨울에는 요거 쓸 것 같습니다. VT 리들샷도 모공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건 그 따가운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. 그래서 피부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앰플의 좀 흡수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다, 아파도 빠른 개선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썼을 때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. 숫자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데 제가 100이나 50 썼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개선되는 거 못 느꼈거든요. 근데 300 쓰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.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이소에도 팔기 때문에 50 이런 거 사가지고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내가 뭐 별로 예민하지 않고 앰플류 이런 거 좀 많이 써봤다라고 하시면 300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. 이 리들샷은 사용법이 되게 중요한데 스킨 같은 거 바르시고 이 리들샷을 먼저 발라요. 그 다음에 이런 앰플류를 바르면은 흡수가 조금 더 빨리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거나. 근데 이제 이런 모공 앰플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것들도 다 조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백, 피부 좀 하얘지는 거, 그 다음에 색소 침착, 거뭇거뭇한 여드름 자국 옅어지는 거는 채널에서 마일드랩 제일 추천 많이 드렸죠. 비교적 뭐 비타민이나 다른 것들보다는 순한 색소 침착 성분 조합으로 나와서 자극 없이 미백 관리할 수 있는, 사실 옛날에는 비타민 앰플류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어찌 보면은 제일 오래 쓰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피부 예민해지면 좀 따갑더라고요. 아닌 성분들을 찾다가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마감남 언제 하냐고 댓글이 제가 보기에 하루에 하나씩은 달리는 것 같아요. 10월 중순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계절 크게 안 타고 쓸 수 있는 딱 중간 보습감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 주의하시면 좋은 거는 이런 미백 제품은 웬만하면 낮에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햇빛이 좀 예민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도 웬만하면 이렇게 까맣게 불투명하게 나오거든요. 매일 쓰셔도 괜찮고 다른 것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주 3회 정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. 앰플도 있고 뭐 오인트겔이라고 더 압축된 버전도 있는데 그냥 요거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티에이징입니다. 요즘에 요거를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땡큐파머의 바쿠비타 리바이탈라이징 앰플이라는 건데요. 언제부터 안티에이징 신경 쓰면 좋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한 23부터는 시작하면 좋다라는 입장이고 좀 관심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화장품 좀 써봤다라고 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한 26, 7 정도부터 좀 바르시면 좋다라는 입장이고요. 여기도 이제 바쿠치올이랑 뭐 비타민C 유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비타민 E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비타민C 유도체는 비타민C보다는 선호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피부 자극도 좀 덜하고 안티에이징 항산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좀 덜 늙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. 바쿠치올, 펩타이드, 아데노신 이런 성분들이 자극도 덜하고 사용감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이 안티에이징 치고는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좀 열심히 발라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피부 자극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비교적 조금 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분 조합으로 돼 있어서 안티에이징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앰플입니다. 레티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피부의 재생 주기를 좀 빠르게 해서 피부 개선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티놀을 여러분한테 막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하겠는 이유가 피부에 무리를 어느 정도 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예민한 피부이신 저희 구독자 대부분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랐을 때 다음날 아침에 좀 붉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. 올해는 일단은 넘으시고요. 저는 그래도 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레티놀 크림이고 레티놀이 기본적으로 좀 유화성 성분이기 때문에 가용화 제형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물 제형에 이 레티놀을 기본적으로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막 0.025, 0.005 막 이렇게 나와서 그거는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선 효과를 크게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. 레티놀 쓰실 거면 저는 그냥 이런 크림 타입으로 나온 걸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코스알엑스가 가격대도 괜찮고 0.1이 좀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는 거여서 레티놀 입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티날인데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조금 더 센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레티날 0.1인데 레티날 치고는 가격대가 괜찮아요. 셀리맥스 요 제품이 난 센 거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괜찮습니다. 레티놀, 레티날 사용법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너 바르고 레티놀 혹은 레티날을 모공이나 이런 게 고민되는 좀 특정 부위에만 바릅니다.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거나 토너 바르고 이런 앰플류 하나 바른 다음에 이 레티날 혹은 레티놀을 크림에 살짝만 섞어요. 그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, 그래서 조금 묽게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극이 없진 않기 때문에 감안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다. 저녁에만 쓰셔야 돼요. 낮에 써도 이제 선크림 잘 바르면 되는데 햇빛에 기본적으로 예민한 성분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를 모험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. 아침에 그걸 바르기 귀찮으니까요. 이 앰플을 쓰면서부터가 피부 관리가 좀
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거 쓰실 때 항상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린 보습감 그 기준에 너무 벗어나지 않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내가 지금 1번 세트를 써야 되는 상황에 저녁에만 보습감만 이 정도 되는 거를 쓴다라고 하면 크게 트러블 안 나는데, 갑자기 막 3으로 확 올라간다거나 보습감을 낮춰가는 순간 트러블이 납니다. 그래서 보습감 항상 중요하게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